네,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초 단어를 알면 프롬프트가 짧아진다는 내용으로 제 UI, UX 화면 구성 요소랑 레이아웃 용어까지 이제 알려드려서 디자이너의 단어장을 장착해서 전문가처럼 프롬프트를 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30자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전문가 용어를 사용하면 10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로 3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이제 전문가 용어들을 알려드릴 계획인데요. 근데 이제 왜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UI, UX에서 그 차이가 얼만큼 나고 그리고 화면에 큰 구획이 어떻게 되고 이제 순서대로 어떤 배치가 필요하고 화면 요소에서는 어떤 단어를 알아야지 어떤 기능과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스타일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단어들과 그리고 주문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용어 없이 진행을 하면 화면 위에 항상 보이는 막대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메뉴를 넣고 스크롤 내려도 안 사라지게 하고 글 목록은 네모 박스들로 예쁘게 두 줄씩이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막대기 네모 박스를 추측하고 결과를 복불복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 메뉴판에 메뉴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실제로 식당에 갔을 때도 매콤한 국물 주세요라고 하면은 매콤한 게 떡볶이도 있고 마라탕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짬뽕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했던 건 짬뽕인데 김치찌개가 나오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줬다고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그냥 매콤한 국물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당연히 AI 입장에서도 짬뽕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스틱 헤더에 내비게이션 넣고 기록 목록은 카드 그리드 2열로 만들어줘라고 정확히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표준 단어를 입력을 해서 AI가 정확히 그 부품을 조립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UI랑 UX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UI는 버튼 색이나 글꼴 배치 등 화면에 나와 있는 디자인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UX는 사용자가 이제 웹사이트나 어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 사용하는 경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기 편한가, 헤매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요. 이제 3번 클릭을 한 번으로 줄여달라고 하는 주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동선이나 대기 시간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제 화면에 넘어갔을 때 결제하기를 누르면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UX가 되는 거고요. 결제하기의 버튼 색깔이 파란색이다. 뭐 네모난 모양이다 하는 거는 UI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큰 구획 5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헤더입니다. 맨 위에 간판 영역인데요. 로고나 메뉴가 이제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홈 기록, 통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걸 홈을 클릭하면 홈에 가고, 기록을 클릭하면 기록하는 화면에 가고, 통계를 클릭하면 통계 화면이 나오고, 설정 클릭하면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의 안내 데스크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화면 배치 중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은 이제 파란색 박스인데요. 파란색 박스의 홀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컨텐츠가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저희가 그동안 계속 독서 기록장 관련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여기 아몬드 책 있고, 데미안 책 있고, 코스모스 책 있고,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기록장의 메인은 책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들이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 있고 기록 추가 버튼도 나와 있죠. 그래서 핵심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사이드바인데요. 사이드바 4번을 보시면은 이제 보라색 박스인데 벽 선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 메뉴나 필터가 옆에 있는 건데 이제 전체, 뭐 읽는 중, 다 읽음, 즐겨찾기 등 장르도 이렇게 사이드바에 정리해 놓을 수 있고요.
이제 독서 기록장 기준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독서 기록장이 아니라면, 이런데 이제 여기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을 여기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게 넣어두는 공간이 사이드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터는 이제 출구 안내판 같은 건데, 맨 아래 회사 정보나 링크, 그리고 이용 약관이나 문의사항, 그리고 저작권이 어떻게 되어 있고, 회사가 어디 회사고, 뭘로 만들었고 하는 것들을 등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회색 칸, 4번은 보라색 칸, 3번은 파란색 칸, 2번은 주황색 칸, 초록색 칸은 헤더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바 햄버거 메뉴 탭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내비게이션 이거 있죠. 이게 제 내비게이션처럼 뭔가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해주죠. 그래서 한 상단바에 늘 떠 있는 대표 메뉴 이름을 GNB라고도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하실 때 내비게이션 바 말고도 GNB라고도 입력을 하시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메뉴는 이제 이렇게 세 줄로 전체 메뉴처럼 탭을 클릭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 탭이 이런 탭도 있고, 사람들이 이걸 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일하시는 디자이너나 개발자들끼리는 이걸 햄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메뉴, 이 3줄짜리를 클릭하면 밑에 메뉴가 이렇게 뜨고 다시 클릭을 취소하면 다시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메뉴를 햄버거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랑 햄버거 메뉴의 큰 차이가 내비게이션은 항상 상단에 떠 있는 거고 햄버거 메뉴는 이제 클릭하면 나타나고 다시 클릭하면은 사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탭은 이제 읽는 중 탭을 누르면 읽고 있는 그 컨텐츠가 나오고 다 읽음을 누르면 다 읽은 컨텐츠가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화면 안에 내가 원하는 내용만 갈아 끼우는 서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서랍을 그 서랍 칸을 열면은 그 서랍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보이잖아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카드 안에 이제 이 정보를 한 접시에 담은 네모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요즘 웹에 다 기본입니다. 이제 아몬드라는 책에 이렇게,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들어있는 칸이죠. 그래서 이 카드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아몬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별점 같은 거 쭉 볼 수도 있고, 이제 독서 내가 어떤 거 쭉 읽었는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해서 카드랑 리스트랑 둘 다 보통은 한 번에 다 웹사이트나 앱에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는 리스트랑 카드를 그러니까 합쳐 놓은 리스트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카드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제 배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방법을 카드로 하셔도 되고, 리스트로 하셔도 되고, 그리드로 하셔도 된다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3가지를 다 가져왔고요. 보통은,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해서 화면이 넓어지면 카드 형식으로 하고, 좁아지면 보통 리스트나 그리드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능을 다 넣어놓고 반응형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넓어졌을 땐 카드를 사용하고 좁아졌을 땐 그리드를 사용하라고 프롬프트를 하시면은 더 완성도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버튼이랑 세컨더리 버튼인데요. 프라이머리 버튼은 초록 색깔, 주인공 버튼이겠죠. 기록을 저장할까요? 해서 저장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무조건 저장하기를 누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한 색으로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 버튼으로 하고요. 이제 취소 버튼은 취소 기능은 있어야 되지만 저장하기보단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은 최소한으로 넣어두기 위해서 연한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CTA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읽은 책 1분이면 기록 끝, 지금 기록 시작하기처럼 이제 어플에 들어오면 가장 독서 기록에서 중요한 게 기록을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바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이제 핵심 유도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로팅 버튼은 FAB라고 해서 여기 초록 색깔 플러스 버튼 보이죠? 초록색 동그란 버튼의 플러스 버튼인데 지금 기록 시작하기 이거를 더 요약해서 기호나 로고나 캐릭터 같은 걸로 플로팅 버튼을 띄워서 이걸 클릭하면 바로 핵심 버튼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제 간단하게 간편하게 띄워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CTA는 웹사이트든 어플이든 다 있는데 플로팅 버튼은 웹사이트에선 보통 챗봇으로 많이 쓰고요. 어플에서는 지금과 같이 뭐 기록을 추가한다던가 아니면은 문의 버튼이나 챗봇 버튼 같은 형식으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이랑 폼, 드롭다운 토글인데요. 인풋은 제목, 그리고 지은이 감상문 이런 것처럼 뭔가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것을 인풋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인풋을 한 번에 다 담아놓는 카드를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폼 안에 새 새 독서 기록을 폼이라고 하고 인풋 내용이 제목 지은이 감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입력을 할 때부터 세 가지 인풋이 들어가고 그 세 가지가 제목 지은이 감상이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드롭다운은 이제 장르가 소설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자기계발도 있고 과학, 역사, 문학, 뭐 인문학 뭐 이런 거 종류가 엄청 많죠. 그러면은 장르 안에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밑에 다양한 종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드롭다운입니다. 그리고 토글은 이제 토글도 결국에는 드롭다운이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데 온오프 스위치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제 밑으로 이렇게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기능을 토글이라 하기 때문에 이제 다크 모드나 기록 알림, 공개 프로필을 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기능을 이제 토글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가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달이랑 토스트, 스피너 스켈레톤인데 이제 모달은 기록을 삭제할까요?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삭제를 하든 취소를 하든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른 기능은 아예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거를 막 선택할 수 있게 해버리면은 이제 기록을 삭제할지 말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어떤 선택이 있어서 삭제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게 여지를 줘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선 내가 뭘 눌러야 될지 그 삭제를 원했는데 삭제가 안 된다거나 되게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기능을 다 차단시키고 삭제 또는 취소를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화면이 모달 화면입니다. 그리고 토스트는 이제 저장됐어요 하고 스르륵 사라지는 알림인데요. 이제 밑에 이렇게 저장됐다, 뭐 삭제됐다, 취소가 됐다 뜨는 거를 토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푸시 알림 같은 것도 토스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 알림을 줄 수도 있는 기능을 토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고요. 스피너랑 스켈레톤인데 스피너는 불러오는 중, 뭐 아니면 로딩 중 등과 같은 이렇게 사용자가 이 화면을 봄으로써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시각화해서 기다리는데 덜 지루하게 만드는 화면이고 스켈레톤은 이제 회색 뼈대를 미리 보여주면서 이 로딩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게 뜰 예정이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가
기다리는데 그냥 흰 화면이면 언제 뜰지 모른다라는 예고가 없는 그 화면으로 느껴져서 이탈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게 방지하고 예방하고 더 대기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딩이랑 마진, 정렬 반응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패딩은 카드 안쪽에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마진은 카드 바깥쪽에, 이제 전체 화면에서 카드 바깥쪽에 있는 거를 마진, 카드 안쪽에 내용과 카드 외곽선의 그 간격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딩의 간격과 마진의 사이즈 간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즘 특히나 미니멀한 걸 중요한 디자인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넓을수록 미니멀하고 패딩이 넓을수록 내용이 가벼워 보이고 더 핵심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패딩 마진의 용어를 알고 내용을 입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AI가 마진은 잘 하는데 패딩 부분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여기 화면도 보면은 이제 패딩을 무시하고 글씨가 카드 밖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패딩의 간격을 실제로 몇 픽셀 정도 해라 라고 입력을 해버리면 대부분 균형감 있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패딩이란 용어를 알고 몇 픽셀 정도 하라고 명확하게 이제 명령을 하면은 더 정확하고 저희가 마음에 드는 이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이제 얼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줄 맞추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부분 요즘은 중앙 정렬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드리면 이제 메인 화면 안에서 이게 중앙 정렬 안에서 이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바는 글씨가 다 왼쪽 정렬이죠. 그래서 정렬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 헤더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서로 정렬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제 정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렬, 온라인 둘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응형. 반응형은 화면 크기에 따라 변신하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이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제 PC에서는 3열로 하고, 폰에서는 1열로 하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카드랑 그리드 리스트 하는 건데요. 이제 화면이 옆으로 넓어지면 카드 같은 경우 이렇게 더 상세하게 핵심 기능들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내용을 담아서 여러 개, 여러 행, 여러 열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리드까지도 웹사이트로 만들 수 있는데 휴대폰 어플로 보려면 리스트 형태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반응형으로 했을 때 이제 웹사이트에서는 카드나 그리드 형식으로 하고 휴대폰 버전, 모바일 반응형에서는 일렬로 정리해서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반응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알고 계시면 좋고요. 반응형이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꾸밈 단어장은 이제 분위기도 주문이 된다라는 주제로 지금 갖고 왔는데, 이제 폰트나 타이포 같은 것도 AI한테 시킬 때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고요. 어, 산스, 산스체였나? 뭐 고딕체, 명조체 이런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AI가 아는 데이터가 이미 많고 무료 폰트들은 그냥 입력만 해도 알아듣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유료 버전의 폰트나 정말 원하는 디자인이 따로 있는데 그 폰트를 AI가 못한다면 폰트 자체를 결제를 하셔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무료 버전 중에서도 이제 사기업이 만들어서 만든 지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이제 AI가 그거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직접 받으셔서 이제 AI한테 파일을 주고 이 파일에 있는 글씨체를 사용해 달라고 하면은 바로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폰트나 타이포도 원하는 대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제 라운드 모서리 인데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 예시 화면을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모서리 다 둥글둥글하죠. 여기도 카드가 지금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버튼 모서리를 더 둥글게 라운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 하고 크기도 라운드도 크게 작게 입력을 하면은 잘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는 이제 밝은 톤, 다크 톤 이렇게 둘 다 진행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요즘 디자인 트렌드가 광고판에도 다크 모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크 모드 트렌드를 알려드리고자 갖고 온 건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컬러, 브랜드 대표색 하나 정해서 이제 만들면 되게 좋은데,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제 화면이 지금 초록색으로 이제 포인트 컬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걸 정한 겁니다. 포인트 컬러 민트색, 초록색으로 지정해서 제 팔레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컬러들을 잘 서로 조화롭게 작성을 해달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이제 지금 여기 PPT도 이 카드 뒤에 그림자가 있어서 떠 있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카드 뒤에 이제 은은한 그림자를 달라고 하면은 떠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모던도 이제 전체 톤을 미니멀하게 해달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것도 되게 미니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딕체 사용해서 이제 마진, 패딩이 정말 여백이 넓게 넓게 잘 설정이 돼 있죠. 이것처럼 여유 있게 진행을 해서 미니멀 모던 톤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만 알아도 좋은 테일윈드랑 제 쉐이드 CN인데 이제 테일윈드는 스타일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뒤에 PPT 다 강의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 테일윈드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고 그 링크, 테일윈드 링크를 AI한테 보내면 거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서 찾아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CSS를 이제 새로 만들지 않고 결과가 일관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테일윈드 스타일링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고요. 이제 쉐이드 시에는 완성형 컴포넌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버튼 모달 폼 드롭다운이 예쁘게 미리 완성된 조립식 가구 세트를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버튼의 모달이나 쉐드 CN을 UI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달라고 진행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제 이 조합으로 미니멀하고 모던하게 만들어 달라 하면은 이제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의 표정들 느낌으로 이제 상태를 용어화 시킨 건데요. 이제 호버나 빈 화면, 비활성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호버는 이제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회색깔로 기본 상태로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호버 상태로 살짝 화면이 뜬 것처럼 뒤에 그림자가 생기고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등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카드가 눌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상태를 신호로 이렇게 보내서 사용자들이 아, 이거 뭔가 클릭을 하면 다른 걸로 전환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행동 유도 버튼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 화면에서는 이제 아직 기록이 없다. 그래서 첫 기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기록을 이렇게 버튼으로 뭔가 다음 행동을 안내하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내가 기록을 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빈 화면에다가 이런 음, 디자인 같은 거를 넣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비활성 같은 것도 이제 제목이 비어 있다. 제목이 비어 있어서 저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제목을 넣었을 때만 저장하기 그 버튼이 활성화되면 이제
아, 내가 제목을 입력해야지만 활성화되니까 제목을 꼭 입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비활성화 상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나 그냥 진행하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프롬프트 입력에 대해서 제가 미리 갖고 왔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쭉 복사해서 입력하시면 이제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런 독서 기록장이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10개만 들어가도 문장 4줄 안에서 해결될 것들이 기존에는 뭐 맨 위에 웹사이트 만들 때 맨 위에 있는 것들이 고정되게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홈 기록 설정 넣어가지고 뭐 홈 버튼 눌렀을 때는 홈 화면이 나오고 기록 버튼 눌렀을 땐 기록 화면이 나오고 뭐 그 기록 버튼 눌렀을 땐 목록이 나오고 목록에는 뭐 2줄로 네모난 박스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길게 설명을 하면 너무 많은 양을 AI가 다 읽어야 돼요. 그 직접 읽는 시간이 사람도 오래 걸리는 것처럼 AI도 글자 하나하나를 사용자가 어떤 걸 의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헤더는 스티키로 하고라는 간단한 전문가 용어를 사용해서 더 간편하게 이제 끝낼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길게 길게 한국말로 뭐 전문가 용어가 아닌 나만의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AI가 더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해석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표준 단어를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고요. 기능명세서와 찰떡입니다. 그래서 5회차에 배울 기능명세서 화면칸에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기능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이 기능들이 그 화면에 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왔고요. 이제 퀴즈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퀴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달 화면에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중요한 기능인데 잘 기억을 못 하실까 봐 모달 화면을 갖고 왔고요. 이 화면은 모달입니다. 이제 뒤에 다른 기능들을 못하고 삭제 또는 취소만 눌렀을 때 다음이 진행되게 아예 다른 기능들을 차단시켜버리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리드는 이제 리스트와 다르게 이렇게, 이행삼열 뭐 이런 식으로 음, 이행 3열에서 책이 6개 보이고 이 안에 카드가 그리드 형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정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토스트는 밑에 저장이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어, 삭제가 됐는지 이렇게 내가 지금 행동한 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뭐가 됐다,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어디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플로팅 버튼은 이제 플러스를 클릭하면 뭔가 추가된다라는 느낌을 이 버튼만 누르면 뭔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기록 창 화면에 이제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글자로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플로팅 버튼에 기호 하나만 넣어도 바로 기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단어장 20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모르실 때 교환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희 강의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장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막 페이지 이렇게 다 넘겨가면서 뭐가 카드였고 뭐가 리스트였지 뭐 이런 거 찾아서 볼 시간에 단어장 옆에 간단한 설명 보시고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드롭다운 기능 넣고 싶을 때 드롭다운 이렇게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드롭다운은 펼침 선택하는 거고 토글은 온오프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기능들이었구나. 바로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디자이너 프롬프트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시고 진행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일단 테일윈드랑 쉐이드 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드 CN. 이제 기초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쟁하고 입력하고, 타겟 어마운트,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언제까지 끝내고, 이런 것도 입력하면은, 이제 뭘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모듈화 해가지고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입력하면은 이렇게 입력도 되고, 메시지 입력도 되고, 이제 배치랑 세컨더리 어떻게 되고, 색깔별로 어떤 게 있고, 이제 토글 기능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체크박스 선택 버튼은 이렇고, 이제 다른 거 선택할 땐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롭다운이죠. 드롭다운 했을 때, 이제 컨버세이션이 딜리트 될 수 있고, 이런 뮤트 컨버세이션 할 수도 있고, 이제 버튼 그룹이 어떻게 되고, 이제 다이얼로그 버튼이랑 도큐멘트, 뭐, 이제 버젯, 리포트, 골, 캘린더 이런 예시 버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블록은 이렇게 있고 이게 다 카드죠. 아까 봤던 카드 그리고 이거를 카드를 그리드화 시켜서 이제 화면별로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체크박스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쉐이드 CN 뭐 디자인 적용해서 해달라고 해서 이거 링크 복사해서 AI한테 시키고 이제 그래도 되고요. 제 테일윈드 하면은 테일윈드 CSS 있죠. 이제 이렇게 코드를 그대로 갖고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이렇게 보여진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되게 다양한 기업에서도 쓰고 이렇게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제 예시로 쇼케이스 가서 이렇게 이건 이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클릭하셔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이제 여기 내비게이션 바 있고 헤더고 쭉 내려서 여기 푸터 있고 푸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은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 쇼트 모바일이 있었죠. 모바일 버전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도 미리 알 수 있고 이런 거 가져와서 이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다양한 디자인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였고요. 이제 젠카오 클럽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클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쇼케이스 보시면은 그동안 저희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들어주신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실제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저희가 공지에 들어가면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쭉 다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3차
오늘 찍은 강의가 이제 올라갈 건데, 이제 그때 링크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강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